네, 안녕하세요. 발광 소나타의 사실 이건 김종호 선생님이 먼저인데 먼저 하시죠. 다시. 아니 말씀 잘하시는 우리 김진국 선생님 먼저 하셔야지. 이거 무슨 만담다. 네, 안녕하세요. 발광 소 뭐.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을 배워온 발광 소나타의 김진국. 네, 김종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뭐 이미 많이 받으셨겠지만 이게 나갈 때쯤이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민속 명절 설날 시간입니다. 그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2월 말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1월 말에 가면 이제 만 1년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발광을 이제 10번째 하는군요. 네, 그 뭐 시작할 때 혹자들은 뭔 발광이냐 뭐 이런 저런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하여간 자체 발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뭐 발광 소나타에서 음악이 곁들여지자 그랬는데 네. 생각만큼 음악이 많이 곁들여지지 못했어요. 좀. 우리가 그 작곡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작곡을 못 해가지고선 예,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 김종호 선생님이, 김종구 선생은 아니고 김종호 선생님이 우리 랩도 많이 하셨고, 저도 본의 아니게 가끔 노래도 해봤고 했는데 또 중간에 이제 피아노 음악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하튼 발광 소나타 우리가 지향했던 건 자체 발광하자.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획했었어요. 그렇죠. 네. 뭐 사는 방법?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캄캄한 앞날을 생각해 보면 캄캄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그런 이야기 김난도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원래 청춘이라고 하는 건 캄캄합니다. 원래 앞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네. 예, 뭐 지 아들놈도 대학교 4학년인데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고민하는 게 니들 특권이야. 뭐 아낌없이 고민해라. 네. 근데 불안해해요. 불안한 것도 니들 특권이야, 인마. 우리 나이 돼봐라. 불안하고 싶어도 불안해지지도 않는다. 빨리 자구나 싶지. 이런 생각들을 뭐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좀 나중에 할 얘기를 좀 먼저 합니다만은 그 불안한 이유가 그냥 그러니까 행동을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들어가서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불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힘이 든데 불안은 없어지거든. 그런데 지금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정말 불안해요. 앞에 뭐가 펼쳐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뭐 여기저기 가서 뭐 강연도 하고 할 때의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고민되십니까? 일단 저지르세요. 네. 네. 그럼 뭘 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 아무튼 하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뭐 외국에 뭐 국제기구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어디 전자회사에 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그 근처에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시작할 수 있는 뭔가를 그냥 시작하세요. 아니 근데 네. 너무 결론 얘기 먼저 하지 말고 네. 우리가 그런 주제를 갖고 지난 1년을 이제 여러 편을 갖고 했어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주제를 먼저 하면 또 여러분들 다 달아나실까봐 그럼 우리가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1년 동안 9편을 우리 어떻게 해왔는지 중요한 것만 뽑아서 저희들 김종호 교수님, 저 김진국이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소통하려고 했는지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때 화면들을 조금씩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네. 예, 우린 좀 기억력이 떨어져 갖고 네. 이게 아무래도 좀 봐야 돼요.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자기 모습을 이게 자기가 스스로 보는 건 오금이 저리는데 뭐 할 수 없지. 저는 오싹해요. 예. 한번 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영 씨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실패는 언제가 실패냐? 다른 사람들은 다 날 보고 실패를 했다 그러는데 그건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배우는 과정이다 그거는. 김 교수님 오금이 저리셨습니까? 네. 아유, 근데 제가 보니까 존경심이 가는데. 아니요, 이게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게 말이죠. 응. 남들이 보면 평소에 늘 보는 모습이에요, 저게. 근데 그런데 자기는 자기를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고 거의 안 봐요. 자기 걸 못 봐. 제가 보다가 네. 그것도 식구들이랑 안 보고 저 혼자 이러고 봐요. 네. 그런데 남들이 보면 그냥 평소에 당신 모습이야 그게. 그렇거든. 우리 학생 녀석들이 하는 말이 네. 아 교수님 뭐 수업 시간처럼 재밌으시대. 그래서 네. 가보니까 나
좀 코미디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나중에 이런 만약에 그 학생들 코칭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하면 네. 나는 진짜 꼭 해주고 싶은 게 그 사람 모습을 평소 모습 한 30분 정도를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사람이다. 그거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걸 자기가 보고 있으면 정말 깜짝 놀랄 거고, 아, 내가 이렇게 형편없나? 왜 꼭 형편없다고 생각해? 아니, 그렇다니까? 저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람이든 자기 모습을 보고 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훌륭하구나 하고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한 번. 아니, 나 그런 때도 있어. 그래. 옛날에 우리 같이 하던 거, 그 2대1인 거 어디서 하던 거 보니까 완전 코미디언이 난 보다가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아유, 교수가 이래도 되나. 이거 그냥 편집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얘기를 이어가죠. 그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뭐,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네. 실패는 곧 내가 포기했을 때다. 네. 이게 정주영 씨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김 교수님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말은 조금 다르게 해요, 저는. 그러니까 시련과 실패라는 말이 뭐 보통 사람들한테는 잘 안 와닿는 말이거든. 보통 사람들한테는 뜻대로 안 되면 실패죠, 그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이야기가 뭐든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배워라. 실패를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포기하면 그거는 끝난 거고, 그건 실패로 끝나는 거고, 그냥 실패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배움의 과정으로, 그냥 당연한 과정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실패는 너에게 약이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보이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곧 김연아 선수가 이제 자기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러 이제 소치 올림픽에 그렇죠. 가지 않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나와서 아니면 보는 거나 그 옛날 어릴 때 그걸 보면 그 옆에 코치들이 그런 말 하죠. 정말 독한 친구다. 네. 엄청나게 넘어지고서도 네. 끝끝내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뭐 턴을 하거나 이렇게 점핑을 하거나 그럴 때에 그 넘어짐이 없었다면, 그 넘어짐을 야 쟤는 왜 저래? 저 왜 저러지? 하고 만약에 그랬으면 그의 오늘과 앞으로의 시간이 결코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 실패가 있어야 그 뒤에 그게 성공이 됐건 자기 나름의 자신감이 생기든지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지금 현 정부나 전 정부나 하여간 우리 정부들은 뭐 이렇게 실패하는 거를 못 참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기업도 실패하면 아우 뭐 퇴출이 많이 된다고 자꾸 살려주려고 하고요. 네. 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실패가 있어야 그 다음이 있는데 실패를 못하게 자꾸 뭐 이런저런 장치들을 만들어줘요. 기업에서도 그렇고 뭐 젊은이들도 요즘 뭐 창업 자금 많이 마련해 준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창업하는 거를 자기 스펙의 하나로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니까 네. 너희들 실패도 좋으니까 만들어 돈 줄게 하는데 그건 조금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네.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걸 주로 젊은 분들이 보실 텐데, 하다가 뭐가 안 되잖아요. 네. 하다가 뭐가 안 되게 돼 있어, 세상은. 뜻대로 뭐 잘 되는, 그러니까 항상 뜻대로 잘 되면 그 세상이 이렇게 뭐,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죠. 그랬을 때, 뜻대로 안 됐을 때 굉장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고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모멸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크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창피한 거 그런 거 좀 이제 잊어라. 저는 그걸 또 권하고 싶더라고. 그 좀 또 하나 예를 들면 거기에 들어보면 우리 소위 말하는 이런 말씀 드려서 뭐냐 영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 영어 못한다고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영어 못하는 거 당연하지. 뭐 우리가 미국서 태어났어? 뭐 우리 그때 흔히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 놈처럼, 죄송합니다 미국 분들, 미국 놈처럼 우리 어떻게 해? 당연히 못하지. 근데 영어 남의 나라 말을 하려면 여러분 말대로 뭐가 팔려야 되거든요. 자기 발음이 야 어떻게 쪽팔려야 된다. 그럼 아유 교수가 이거 쪽팔려.
저는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예. 옆에 계신 분은 좀 그래도 팔린다 그러더만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내가 오늘 실패, 내가 오늘 발음이 형편없다라고 느껴야 내일 발음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오늘 실패했을 때부터 오는 교훈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이 나이를 살아보면 제가 보니까 그냥 평탄하게 늘 잘해왔던 친구들은 인생에 한번 어려움이 닥칠 때 그냥 고꾸라지더라고요. 그러나 몇 번에 이렇게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커다란 자산이 돼서 훨씬 나은 고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젊은 친구들,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을 제가 동지라고 표현합니다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 실패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문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딘지를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오늘의 작은 실패에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 표현대로 속된 표현은 쪽팔려 할 필요도 없죠. 예. 그러려면 좀 그건 확실히 끈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으면 예를 들어 3년 후, 또는 짧게는 한 1년 후, 이 정도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당장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면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 때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는 애날로그고 여기는 아날로그, 여기는 디지털 세대라 그런지만 요즘 20, 30대 여러분들은 조금 급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그거 그렇게 급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결혼하겠다고 마음 먹고 몇 개월 내에 갑자기 결혼합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30 넘어서 다들 결혼하던데 그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꼭 지금 김정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긴 호흡을 갖고, 그러나 끈기 있게 밀어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은 계속되는 실현의 과정이다. 근데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실현 없이 또 실패 없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저지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얻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패를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거는 우리처럼 나이가 좀 된 사람들은 좀 두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걸 두려워하기에는 여러분의 젊음이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잖아요. 자체 발광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저지르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끈기 있게, 때로는 독하게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긴 호흡을 갖고 가셔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저도 똑같습니다. 네, 우리 정지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님의 말씀 다시 한번 하면,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실패는 곧 내가 포기했을 때다. 굉장히 귀한 말씀 같고요. 아주 벤처 창업자의 최고봉의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실패했다고, 아니면 내가 조금 받았다고 혹시 여러분들은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김진국이 지방대학에 있다고, 왜 김종호 교수는 연세대학에 있고 김진국은 대저대학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김진국의 오늘이 얼마나 아니 내가 아니 그래도 내가 우리 김종호 교수님보다 나은 것도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네. 남 탓하고 실패는 결국 내 탓이 아니라 남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남 탓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적은 건 실패했고, 내가 앉은 땅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좋은 옥토가 아니라 이렇게 험한 땅은 오히려 나에게 그것을 개간할 수 있는 의지와 기회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번에 오신 분, 그 마지막 말이 더 좋다. 응? 잘하네. 내가 보면 완전 만당꾼이다. 어디 교수 같아 저거. 오히려 옥토보다 이게 나한테 개간할 의지와 기회를 준다.
오, 내가 한 말 지금 괜찮은 내가 써봐야 돼. 진짜 웃긴다. 아니, 감동했어? 아니 내가 한 말이지만 괜찮은데. 감동했어. 근데 사실 연장되는 말인데? 연장이잖아 이거 똑같이.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이번엔 저 김 교수님이 하세요. 예. 네, 먼저 하면 제가. 아, 굉장히. 자, 뭐라고 그랬다고? 옥토보다 험한 아니 땅. 남탓하는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지 않는다. 또 하나는 옥토보다 험한 땅이 오히려 재간의 의지와 기회를 준다. 1편에 연결되는 거네 뭐. 가시죠. 예. 뭐 저를 좀 디스하시죠. 그래야 또 재밌잖아. 이거 근데 나오니까. 이거 어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옥토보다 뭐 험한 땅이 개간할 의미와 가치를, 의지와 가치를 준다. 기회를 준다. 어디 써놓고 외운 건가? 아니 나 지금 내가 이거 막 쓰는데 내가 저렇게 위대한 말을 했는데 내가 생각해 대단한데. 그 얘기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난 내가 얘기해놓고 제가 얘기하고 제가 감동받았어. 야. 참 웃기는 사람이네. 자기 모습을 보면 대개는 오금이 저리는데 이 양반은 좋아서 아주 죽네. 근데 그러니까 잘했어요. 근데. 인격이 모자라서 그래 여러분. 그래도 말이죠. 예.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칭찬을 해주려고. 근데 여러분 사실 잘 모르시죠. 김정호 교수님과 저의 관계를 보면 저는 일관되게 김정호 교수님이 저한테 늘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정말 힘이 많이 됐어요. 이건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디스하는 말 같은데 어찌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뭔가 부정적이면 안 돼요. 아까 제가 했던 말이 남 탓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영어로 굳이 표현은 크리티컬하다 그러나 우리로 치면 뭘까요? 아주 날카롭고 뭔가 이렇게 잘 지적하고 하는 것 같지만 부정적인 사람이 결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갖지는 그렇게 저는 하지 못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물을 직시하고 그러나 뭔가 변할 수 있다는 힘을 가진 사람은 결국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싶다 또는 했는데 뭐가 잘 안 된다 이랬을 때 이제 그게 누구 때문이냐? 부정적인 사람들은 내가 아니고 쟤네들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네. 내가 2등밖에 못했는데 김정호 교수가 1등하는 바람에 김정호가 1등하는 바람에 김진국이 2등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진국이 2등할 만하니까 한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저걸 잡아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이 근데 지가 뭐 잡아 끌어내린다고 잘 잡아 끌어내려지나?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면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남 탓하고 있으면 자기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자기를 바꾸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되는 거라고 남 탓을 안 하고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아니 뭐 개인적으로도 제가 우리 김 교수님이랑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많이 듣는데 사실 보면 뭐 한 몇 년 전인지 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아마 캐톨릭에서 내 탓이오라는 그런 뭐 그런 스티커도 붙이고 다녔죠. 굳이 뭐 종교를 떠나서 참 좋은 그 캠페인 같았어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이오. 근데 보면 문제를 할 때 지금 말씀처럼 이게 내 문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 탓이라고 하면 불쾌하거든. 네, 근데 이게 사회를 바라보는 눈도 사실은 똑같다고. 그렇죠. 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그 사람 문제냐 아니면 세상 문제냐. 세상 문제라고 보면 소위 좌파예요. 뭐 저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아니,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죠. 사회로 그러니까 보니까 좌우로 보면 이제 굳이 그렇게고. 보면, 네, 그렇죠. 예. 그게 그 사람이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지요. 또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전체주의 뭐 이런 그렇죠. 이렇게 구분도 될 수 있는 자유, 거죠. 개인주의 뭐. 예. 근데 이 소위 말해서 굳이 좌파라고 표시되는 분들은 뭐냐면 개인이 아무리 고생을 노력을 해도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죠. 좀 더 우위에 계신 분들은
사회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네가 무슨 생각을 가지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최소한 너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너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거고 우리가 모여서 커다란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건 뭐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저희와 지금 함께하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제가 감히 동지라고 표현하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거죠. 그것을 남에게 탓을 돌릴 때 곧 나의 새로운 세상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이건 사회 탓이야. 그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돼. 네. 그래서 사회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달라지긴 달라졌지. 훨씬 더 비참하게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는 거야. 사람이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사람이 창조적이 돼야 되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질서만 막 이상한 다른 것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문제는 있죠. 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개인주의 하면 자유시장주의, 뭐 자유시장 경제 얘기를 하면 시장 경제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산권이 주어지고 선택의 기회가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는 그 안에 선택, 경쟁, 뭐 자산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선택이라는 게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선택은 누구한테 있냐면 사회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건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저 사람 탓을 할 거냐? 내가 문제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시간을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을 이렇게 만나야 되겠고 내가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선택만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 세상에 널려 있는 게 기회고 네.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실패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실패 두려워하지 말자는 얘기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또 책임질 일은 책임지면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네, 저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 기회는 자기가 만들 때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 이제 학생들이랑 보면 그 부모 탓하는 학생들 많아요. 네. 사회 탓 많이 하거든요. 특히 그 자녀들이 이렇게 우리 왜 결혼하는 얘기 왜 작년부터 뭐 요 수년 전부터 작은 결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게 뭐지? 뭐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진짜. 아니 우리 부모는 말이야 나한테 해주는 건 없으면서 왜 이렇게 손을 크게 놔놓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어렸을 때 그런 생각 가질만 해요. 네, 그냥 다 부모 탓이지. 근데 뭐 탓한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냥 본능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제가 그때 방송할 때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이 아니라 그 우리 발공선한테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봐요. 제가 무슨 옷을 사 입고 싶었는데 사줄 형편이 못 되셨던 것 같아. 근데 뭐 하다가 제가 좀 약간 신경질 나는 소리를 했어요. 그때 다 유행하는 뭐 그런 것도 하나 못 입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돌아가니까 그 옷이 걸려 있더라고요. 전 지금도 그때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 얘기하면 목이 메니까 그걸 내가 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그랬을까? 그 부모 탓을 하니까 뭐가 달라지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당신들께서 하시니까 그 못난 아들이 이건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될 문제다.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추위를 많이 타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물려줬어? 그런 원망 같은 게 꽤 있었죠. 제가 아버지를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 뭐 지금은 뭐 싫어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은 공개적으로 디스하기도 어려운데. 네. 그런데 이제 내 자식이 그런 거예요. 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진들 나한테 그걸 물려주고 싶었겠냐고. 그렇지. 그거는 그냥 생물학적인 현상인 뿐이고 아버지가 그걸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제 자식한테 물려준 것도 비슷비슷한 것들인데 그걸 뭐 내가 물려주고 싶어서 물려준 것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거 할 얘기가 많거든요. 왜 우리 아버지가 저를 46에 낳으셨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중학생 때 우리는 중학생 때 사춘기였잖아요. 사춘기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님이 60이 넘으신 거예요. 거의 대화가 불가하죠. 그리고 아버지는 뭐 조금만 이렇게 얘기하면 대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난 뭐 왜 이래?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저 그런 고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태어나는 것도 내 뜻이 아니고 죽는 것도 내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뭐 탓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다. 날 이거 왜 어머니 아버지 왜 날 낳으셨나요? 그건 참 제가 생각할 때 참 모자라는 친구들이 할 말인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감사했던 건 고3 때인가 봐요. 어머니께서 아침에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일을 하셨는데 그냥 밤에 늦게까지 장사를 하시고도 아침에 이렇게 그 어머니가 그 살살 그 마루를 이렇게 기다시피 하셔갖고 제 밥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고는 조용히 기다리시는 그 어머니. 그래서 제가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지독하게 자식들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 망나니 같은 제가 그나마 이 정도지. 죄송합니다. 뭐 가끔 욕도 하고 그러는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 정도지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불만인 것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는 습성을 어느서부터 이렇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불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 탓하지 맙시다. 내 탓하면 그대의 삶이 열리지만 내 탓하면 그대의 삶이 닫힌다는 거 잊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선배의 말이니까 들어요. 그대의 아버지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 잊지 마시고 들었으면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제 자식들의 그러니까 못난 거, 잘난 것을 제가 원해서 물려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식을 길러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원해서 그것들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나온 거지. 마찬가지로 제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그분들인들 나를 이렇게 낳고 싶어서 낳았을 리가 없다고. 그냥 그분들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아이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 그걸 불평을 한들 달라질 게 도대체 뭐 있냐? 오히려 에너지만 낭비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건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 이걸 궁리하면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처음에 그 흔히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잡뻑이라고 그러죠. 제가 내가 그런 말도 했어 이렇게 좋아했는데 아니 농담이 아니고 좋은 옥토에 태어나셨다면 좋은 옥토에 여러분의 환경이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더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히려 험한 땅이 개간할 의지와 기회를 준다라는 제가 드린 말씀이었지만 사실은 제 딸한테 들었던 말을 이렇게 각색해서 들은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빠 때로는 돈이 많은 애들이 참 부러울 때도 있었어. 편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근데 오히려 아빠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내가 알고 좀 돈은 적지만 오히려 그래서 나를 더 강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왠지 짠하면서도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일단 질러보시고 새로운 길을 가보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 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제가 지금 젊었으면 사실은 농사를 지어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농업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정말 엄청난 산업이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이 농사를 하시든 또는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바는 세계 최고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한다면 세계 최고의 학교를 만드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취직하면 그 병원을 세계 최고의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
네, 아유, 저 그림 보니까 네. 새롭네요. 그 나라라 병아리 우리 김홍국 하림 회장님의 그 인생 스토리 그죠? 근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서 무엇을 하든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고 전진하라. 어? 방법은 그때부터 찾아도 충분하다. 지금 봐도 참 짜릿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기왕 기왕 사는데 기왕 일생을 사는데 그거 뭐 5천만 이 땅에 갇혀서 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럼. 네, 기왕이면 65억 인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사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70억 되긴 한 거. 근데 아니 70억이 네. 좀 더 폼나니까. 네, 70억. 네. 아, 이거 참 대단. 그렇죠. 생각을 그러니까 뭐 남북한 합쳐도 지금 7천만 좀 넘는데 100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나간다. 네. 그게 멀지 않은 게요. 그 뭐 우리 최근에도 뵀지만 스위스 여러분 스위스가 인구 몇 만인지 아십니까? 1000만이 안 됩니다. 800만. 네. 스위스 800만이죠. 뭐 스웨덴 900 몇십만에 불과합니다. 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500에서 1000만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스위스가 노벨상만 23명? 아, 그래요? 24명. 근데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불이더라고. 우리 4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도 참 겸손하죠, 이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해요. 거기는 뭐 글로벌 베스트 이런 얘기 안 한대요. 그런 말 하면 되게 웃기는 사람이래. 오, 거기는. 근데 글로벌 그러면서 베스트가 지난번에 많잖아. 그 헨리 슈나이더라고 하는 그 스위스 중소기업 연합회에서 오신 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미국 사람들 참 웃긴데요.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는 뭐 월드 베스트니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뭐 미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더하지. 예. 스위스가 뭐 그런 거 많대. 그런데 얘기를 안 해. 그런 얘기하면 웃기는 사람이래요. 어, 아, 그냥 조금 괜찮아요. 뭐 이 정도도 말하기가 좀 그렇대요. 진짜 험블하네. 예. 근데 결과는 사실 그 사람들은 최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한테 제가 들었던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는 그냥 중소기업, 그러니까 기업을 한다면 그냥 글로벌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라. 네. 우리는 기업을 하면 네. 중소기업은 대개 뭐 대기업 협력업체든지 네. 아니면 그냥 국내 내수 이런 건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중소기업이건 대개 네. 기업을 하면 그냥 세상을 향해 그냥 세상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지 스위스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러자면 언어의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여기 영어도 하지, 독일어도 하지, 프랑스어도 하지, 이탈리아어도 하지, 뭐 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최소한- 마음 먹으면요 대한민국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케이 스위스 사람들은 그렇게 그 여러 가지 언어를 해요. 우리는 한 개밖에는 못해. 음흠. 그건 핑계에 불과해요. 왜 핑계?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갇혀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배워야지 그러면. 왜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 4 하잖아요. 네. 똑같은 1, 2, 3, 4를 제가 발음은 정확하지 않지만 중국어 이얼산스잖아요. 뭐 비슷하게 하면 그 1, 2, 3, 4 일본말은 으찌니 산시 그 1, 2, 3, 4 똑같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서양 사람이 보면 불어나 독어나 영어나 비슷하다고 하는 거나 우리가 볼 때 알파벳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 거예요 그동안. 저도 못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하든 김홍국 그 하림 회장님처럼 무엇을 하든 세계 최고로 목표로 하라 전진하라. 근데 아까 스위스에서 보면 그냥 기업을 하면 세상을 대상으로서 한다. 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럼 우리는 중소기업 아유 어떻게 우리가 대기업이니까 하지. 우리가 인력도 안 되고 뭐 언어도 안 되고 뭐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면 기본적으로 뭐 우리 주제 이거밖에 더 하겠어. 요 안에만 생각한 거죠, 그죠? 네. 예. 그런데 여기처럼 김홍국 씨가 저기 병아리 몇 마리 갖고 시작했죠. 10마리 가지고 네.
10마리가 10마리 가지고선 예. 지금 2억 5천만 마리가 됐지. 지금 뭐 미국 가서 중국을 다시 뭐 겨냥 이거는 그분의 그 어렸을 때의 생각은 세상을 향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스위스 얘기를 한 건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만난 것도 있지만 그분들은 그냥 기업한다라는 게 세상을 향해서 간다. 네.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뭐 여기 저 젊은 분들도 몇 분 나와 계시지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뭐 언어 하면 뭐 꼭 외국에 나가서 연수를 가야 된다고 그러고 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외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네. 저희 대학교에도 외국인이 너무 많아요. 점심만 먹으러 가면 항상 때를 지어서 한 10명씩 있어요. 그럼 제가 우리 학생들 보러 그래요. 아니 왜 외국에 나가려고 그래? 우리 학교 내에서도 영어를 네가 원하기만 하고 야 정 급하면 나한테라도 좀 찾아와. 아무도 안 찾아와요. 저희 그 프리덤 팩토리라고 하는 이제 띵크탱크를 만들었습니다만 그렇죠. 시민들이 출자해가지고 손바닥만 한데요. 직원 상근직은 2명인데 저도 상근직인가 아무튼 저는 무보수고 그러니까 보수를 받는 상근직이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미국인입니다. 케이스. 예.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기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아하. 왜냐하면 미국의 채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의 우리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연락처, 컨택 포인트들이 그렇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글로벌.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한국의 이런 운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에 여러 가지 이 재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펀드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슈나이더 그분 오신 것도 케이스가 이렇게 그렇죠. 케이스가 그렇죠. 예, 케이스가 그 다리를 놓은 거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데 예. 그분의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 스위스 분이 오니까. 예. 근데 마침 또 우리 대통령께서 또 거기 가서 그런. 그 서로 왔다 갔다 예. 교환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예. 마침 이제 대통령이 거기 가셨는데 그런 걸 보신 거고. 예. 우리는 또 그런 그 치프 이코노미스트랑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그러니까 거고. 그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초청 만찬에 와라라고 초대를 받았대요. 신하에다. 스위스에서 신하에다 씨가. 그래서 자기는 한국 간다고 그래가지고 못 갔다고 그래서 사실 그러던데. 우리가 대단한 분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찾으면 세계를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다. 우리 주변에. 예. 그런데 우리가 안 찾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방에 누워 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천장이 하나 뚫려 있다 생각하면 달랑 여기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있는 곳에 대전에 사는데 충남대 운동장에 가면 저는 거기를 밤에 이제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가면 굉장히 좋은 게 있었어요. 도시에서 이렇게 하늘을 크게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운동장에 가면 아주 큰 데인데 밤에 가면 그 하늘이 너무 큰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그 다음 날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것은 혹시 도시에 계시면서 아니면 시골에 계시더라도 컴퓨터 앞에 앉으셔갖고 그냥 그거만 바라보는 좁은 하늘만 바라보시는 건 아닌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에 70년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갈매기의 꿈 그래갖고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그렇죠. 아마 리차드 버큰가 하는 분이 예. 하는 건데 저한테 살아오면서 저는 그 책이 굉장히 큰 저한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조나단이라는 시걸은 갈매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해변가에 가면 그냥 쓰레기통이고 뭐 다 주워 먹거든요. 근데 이 조나단이라는 이 시걸 갈매기는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갖고 항상 높이 나는데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 시걸들이 갈매기들이 웃겨. 야, 자샤, 네 본분도 모르고 지금 뭐하고 앉아있냐. 그런데 얘는 항상 날아다닌다.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온다는 거예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우리가 아까 정지영 씨 말씀하면서 긴 호흡 갖자고 그랬죠? 끈기 갖자고 그랬죠? 앞에서 또 뭐라 그랬죠? 그 긍정의 힘이 여러분들을 바꾼다 그러는데 높이 나는데 길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 높이 나는 사람이 결코
급히 뭘 이루려고 하지 않고 끈기 있게 다가가다 보면 비록 오늘 실패하지만 또 내일 실패할지 모르고 모레 실패할지 모르지만 긴 호흡으로 시간을 갖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곧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그게 성공이죠.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갖는 게 꼭 성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래, 전통, 내수 이런 이런 수식어가 들어가 있는 분야들 이런 분야들로 여러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세계적인 산업, 비즈니스로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5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냥 옛날에 그냥 갇혀 있어. 이 재래시장이. 그럼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현대적으로 바꿔야 되죠. 현대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우리가 가서 잘 살고 재밌게 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러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가고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걸 바꿔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래, 전통, 내수 이런 것들을 현대, 글로벌, 첨단, 수출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것들로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지난번에 하면서 김홍국 씨 얘기나 이런 걸 할 때가 뭐냐면 지금 그런 산업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 농업이거든요. 그렇죠. 농업, 유통, 예. 유통은 그래도 예. 어떤 면은 좀 낮은 것도 있어요. 근데 농업인데 그 분야에서 우리가 중국이라는 13억 거대 시장, 또 일본의 시장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합치면 14, 5억 시장인데 이건 뭐 우리에게 기회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그렇죠. 좋은 물건, 또 깨끗한 위생적인 걸 먹고 지금 중국의 중산층 이상만 해도 2, 3억이 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그 최고의 그 야채라 채소라든가 농산물을 갖다 제공할 수 있다면 뭐가 고민이 되겠어요? 예,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할 때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업이 진짜 블루오션이다 이거는. 그럼. 예, 내가 진짜 젊었으면 그거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런 걸 알았더라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농민의 평균 연령이 63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다 은퇴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현역으로 농사를 지을 분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건 데모하는 농민 말고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뛰어들 진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가 다 비어 있는 상태죠, 사실은 지금이. 예. 그래서 그 농업에 여러분들이 진출을 해야 되고 그 농업을 네덜란드 농업이랑 덴마크 농업 같은 그런 그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 농업으로 바꿔놔야 된다. 가능하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저 남미나 이런 데 가서 오렌지 해갖고 오히려 세계 최고의 그 유통업을 발전시켰고 뭐 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 사람 대단하잖아요. 저는 뭐 반드시 그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게 너무 길어지면 또 뭐 하니까 여기 정도에서 끝내고 또 다음으로 이어져 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러분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시든지 반드시 괴롭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바꾸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흡족할 만한 직장에 처음부터 가기는 무지하게 힘들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삼성전자 인사팀장이 계시죠. 원기찬 부사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요즘에 아무튼 인사 이쪽 그러니까 신입사원 채용이나 뭐 이런 것으로서 남은 대한민국 탑이죠. 이분이 열정낙수라고 하는 데에서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저렇게 독하게 얘기해도 돼요? 사실 이게 꼭 시청자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꼭 만들어야 되나?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네. 내 마음이 아니었어요. 예. 우리 이거 사주를 받은 거예요? 사주를 받아갖고 좋은 말로 해야 되고 얘기하라고. 저 근데 사람이 내 탓하지 말라니까. 근데 말이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지금 같은 내용을 제 지금 뭐 20대 말에 있는 제 딸이 10여 년 전에 고등학교일 때 그 학교에 가서 한번 경제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아빠가 뭐 경쟁을 한다니까 그 사회 선생님이 불러서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똑같이 얘기했어요 사실. 그렇게 뭐 거기 이제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영어 잘하니까 세상이 다 당신들이 편할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난센스라고 그랬어요. 왜? 요새 영어 잘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학생 여러분들 아니면 젊은 분들이 자기 몸 가치에 대해서 때로는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때로는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과대평가는 되게 기대가 많아요. 이 정도는 가고 싶다,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자기도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과대평가보다 더 고민은 네. 과소평가예요. 그거 막 이렇게 자기를 막 한없이 낮춰. 그것도 굉장히 문제더라고요. 뭐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난 별거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친구들도 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좀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그 방송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든지 자기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서 그 정난한 모습을 보면 창피해요. 대개는 경악한다. 못 본다 그걸. 왜냐하면 너무 실망스럽기 때문에 자기 모습. 김종호 교수는 난 굉장히 카리스마가 보이던데. 아니 그러니까 저나 김진국 교수님은 이거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갈고 닦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이 됐으니까. 이제는 웬만큼은 알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못 봐요. 그건 심지어는 자기 목소리도 못 듣습니다. 오그라들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모습을 그 스마트폰으로 한번 그냥 찍어 달라 그래. 친구한테 한 5분만 찍어 달라 그러시든가, 아니면 여러분 목소리를 평소에 하는 그 대화 그 목소리를 한 5분 정도 녹음을 해보시든가, 그래가지고 그거 그대로 한 5분 들어보시든지 보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정말 못 볼걸요. 예. 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거든. 나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실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 친구 회사에 가서 뭐 몇 번 없었지만 이게 대신 특히 이제 뭐 영어로 이제 인터뷰를 대신 했다가 보면 정말 물었던 얘기예요. Why do we have to hire you? 제가 이제 그 회사 임원처럼요. 근데 뭐 제가 뭐 이렇게 그래서 아니 그 정도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 당연히 이렇게 그러면 뭐 일을 줘서 뭐 해보라 그러면 정말 잘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근데 정말 터무니없는 친구들이 태반이고요. 저는 그게 어디서 드러난다고 생각하냐면요. 우리 TV에서 다 보잖아요. 무슨 슈퍼스타 뭐 슈스케인가? 슈스케? 예, 슈퍼스타 K라든가 뭐 K-팝스라든가 이런 거 보면 뭐 그 예선 때 보면 저러 갖고 어떻게 노래를 하겠다고 나오지 이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정호 같은 사람도 지가 래퍼라고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나는 빵집 가수입니다. 삼집 가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참 많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그 왜 시험 공부를 해? 그러니까 또 그건 봤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창피할 것 같아. 그래서 나 이런 잡스를 받나가 아니라 뭐 이런 정말 미친 친구가 다 있나? 저렇게 시간이 많은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러분이 원하는 삶에 계속 일단 저지르십시오. 끈기를 갖고 하십시오. 긴 호흡을 갖고 달려드십시오라고 했지만 긍정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거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저는 한번 좀 찍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 가치가 얼마인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누구도. 근데 그 자기 가치는 남들이 평가해 주는 거거든. 예. 그런데 그게 부당할 수도 있죠. 왜 나를 못 알아봐 줘? 실제로 못 알아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섭섭한 친구 많아요. 그리고 특히 저처럼 우리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은
정말 제가 볼 때 정말 괜찮은데 네. 못 알아주는 경우도 안 알아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어디든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자, 나를 왜 안 알아줘? 내가 이런 데를 가야 돼? 라고 기다리면 그거 언제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기대를 좀 낮춰가지고 진짜 형편없는 데라고 생각하는 데를 들어가시라고. 6개월 정도만 해보세요. 거기 가서 이거 싫으면 관두고 거기서 한 6개월 정도만 정말 진지하게 그 일을 해보시면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뭔가 거기에서 깨달은 바가 있을 것이고 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예가 있어요. 간단히 좀 드리면 우리 뭐 찍기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제가 4학년 그 친구한테 한 2학기 중간인가에 뭐 이런 길을 해봐라. 근데 굉장히 참 그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지금 바라는 게 아마 이 방송을 지금 못 보겠네요. 외국에 나가 있어서 이걸 그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가려는 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10의 경지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막 지금 이거는 3이나 4밖에 안 될지 모르나. 그러나 인턴을 하면 기회가 생길 거고 거기서 사람의 네트워크가 생길 거고 네가 거기서 열심히 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생길 거다. 뭐 근데 한 졸업할 때쯤 돼서도 안 되니까 왔어요. 한번 해봐라. 그때는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이제야 좀 알았습니다. 갔는데 한 8, 9개월을 굉장히 즐겁게 하더니 지난 12월에 이제 그 인턴이 그 외국 무슨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외국 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받은 건데 글로벌 기관에 의해서 자금을 받았는데 끝나서 이제 새로운 길을 또 찾고 있습니다 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제가 그때 아는 뭐 몇 분에 의해서 지금 제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로 갑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 그 친구가 했을 땐 좀 이렇게 주저주저 했지만 나중에 시작할 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대개 제가 아는 분들인데 아주 좋은 칭찬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길이 또 열린 것 같아요.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탑 기업이나 대기업만이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뭐 이게 겉으로 보면 번지르한 데가 아니면 이름 있는 데가 좋은 게 아니라 조금 낮춰서 가서 경험을 쌓다 보면 오히려 훨씬 더 나은 데를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40여 년 전부터 아는 지인,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이 친구가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쌀입이 있잖아요, 쌀이. 여러분 쌀입이라는 걸 요즘은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시골에 가면 그걸 이렇게 쌀입자를 이렇게 해서 합쳐서 이제 비지를 하는데 그 하나하나는 너무 쉽게 부러집니다. 이 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 거의 4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죠. 그걸 묶어 놓으면 이게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비로소 훌륭한 역할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단 저지르다 보니까 우리가 컨슈머 워치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더라고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일단 저지르다 보면 내가 이래서 뭐 스포츠 산업에 관심이 있다. 뭐 요새 동호회도 많잖아요.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게 자꾸 모이다 보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게 한자로 하면 동지예요. 네, 그래요. 예,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서 힘이 되고 그러면서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죠. 나도 바꿔가고 세상도 바꿔가고 전 뭐 주변에서도 그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아예 그냥 핵심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기저기 빙빙 돌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인턴으로 들어가든지 뭐 또는 그 다른 회사로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상당수는 거길 들어가지 못하고 빙빙빙빙 돌기만 해요. 거기서 스펙을 쌓는 거야 그냥. 근데 스펙 쌓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 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 스펙보다 인턴 하시는 게 100배 나아요. 그 인턴을 어떻게 하냐고요? 인턴하면 하다못해 점심밥이라도 줘요. 그러니까 그거 하세요 먼저. 훨씬 나은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다못해 가서 무슨 번역이나 하고 복사나 할지 모르지만요. 그 옛날에 이거 기억나세요? 안정환이라는 선수가 지금은 은퇴했죠. 이탈리아 페르장가에 가고 맨날 벤치에 앉아있기만 하면서 뭘 배웠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거기서 벤치에 앉아 있기만 해도 나는 그들이 게임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봤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예.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다. 근데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대기업 협력업체로 들어가세요. 분명히 길이 생깁니다. 협력업체는 훨씬 들어가기 쉽잖아요. 예. 그러고 나면 그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 협력업체하고 거래하고 있는 대기업의 담당자라도 알 거 아니냔 말이지. 여러분 기억 그 예전에 이런 말 했죠. 제가 저기 그 삼성에 가서 무슨 시장 경제 뭐 이런 거를 가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경력 사원에 소위 말하면 SKY인가 스카이라는 대학이 몇 퍼센트 있을 것 같아요. 경력 사원에. 저도 놀랐어요. 20%가 안 돼요. 1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입사원도 30%를 넘지 않아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기회는 뭐 상상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신입사원으로도 또 경력사원으로도. 그러니까 일단 저지르시고 들어가시고 right there 그 중심에 가서 들어가시면 개인이 빙빙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스펙 쌓기에 돈 많이 버리시고 하지 말고 그러게 쓸데없이 대학원 다니지 마시고 좀 저는 그거 참 보면 깝깝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영어 한다고 연수 가시는 것까지 제가 뭐 말리지는 않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영어 연수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왜? 너무나 많은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네. 저희 대학교 다닐 땐요. 그 큰 캠퍼스에 외국 사람이 2명인가 있었어요. 정말이야. 한 5명쯤 있었겠구나. 근데 영어 선생님 단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다고 하지 마세요. 저희 그 프리덤 팩토리의 케이시 예, 이야기를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양반이 그 미국인들을 다 물러 모아가지고 탈북자들 있잖아요. 탈북자들에게 그 외국인들을 다 1대1 매칭을 시켜준 거야. 영어 공부하라고. 근데 그럼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고 한국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도 지금 많은 거예요. 네. 아니 저기요. 제가 그때도 방송할 그때도 우리 좀 몇 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 정말로 미국 갈 때 28살 때 전혀 영어 할 줄 몰랐거든요. 가갖고 별짓 다 했어요. 미국 애들 두들기면서 이렇게 영어 좀 배우려고 뭐 방 연구실마다. 지금은 두들길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길거리에 아무나 불러도 영어를 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정말 마시고 많죠. 예, 뭘 해도 기회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요? 온 세계 대한민국의 젊은이를 찾는 데는 너무나 많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여러분 5천만에 매몰되시지 말고요. 60억, 70억 시장을 향해서 70억의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네. 스펙만 쌓으시면 불안합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불안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면 그 일에 들어가면 비록 아주 미약한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불안이 사라집니다. 힘들죠. 불안은 사라지고 힘든 일이 시작이 되는데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쌓이게 되고 길이 나오게 되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세요. 뭘 마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실패도 하시고 예, 그냥 그렇게 하세요. 힘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조만간 여러분 앞에 길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머지않아 성공도 하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꼭 끈기를 갖고 그러나 때로는 굉장히 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렁설렁 하시지 말고 누굴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긴 호흡을 갖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를 가고자 합니다. 네. 어떻게 해요? 예, 뭐 이 이제 성장판을 꽉꽉 눌러주는 그 얘기 하나요? 아니 뭐 그거보다 네. 이제 발광소라타를 하면서 뭐 우리가 어땠었나 하는 얘기, 우리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지난 1년 하면서 네.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네. 어떤 거 있어요?
그 저기 에이프론 입혀놓은 거 앞치마 입혀놓고 여기다가 뭐 저 병아리도 달아주고 뭐 했던 거 그게 제일 나는 제일 기억이 그죠? 나는데. 똑같아요. 네. 저도 허일영 씨 그 네. 파리바게트 얘기하면서 네. SPC 얘기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하얀 모자도 씌워주시고 집에 가니까 이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가보로 난 거 넣자고.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까도 네. 보니까 그 저 초록색 세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인데 오늘도 입고 오려고 했는데 그거 입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근데 여하튼 저는 아까도 뭐 자뻑했었죠. 제가 말해놓고 제가 좋다고 했는데 그 이거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제가 이제 이야기 경제학이라는 교양 과목을 네. 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하는 놈들은 미안하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 열심히 또 찾더라고요. 네. 찾아갖고 교수님 뭐 재밌었어요. 뭐 하는 이제 몇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게 요즘은 참 좋아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다 올라가고 우리가 다 링크가 돼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 학생들하고 그걸 갖고 이 친구들이 또 제 연구실에 찾아와서 같이 또 얘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제 학생도 여기에 또 온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이런 걸 통해서 내 아들뻘 되는 또 딸뻘 되는 친구들 그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큰 수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과 주로 이렇게 영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만 좀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내공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 여러모로 저로서는 좋은 기회였고 또 여러분들을 뵈서 또 좋았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 김정호 교수님은 이미 내공이 너무 출중하셔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별 내공만 하면 되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할 때 꼭 하는 이 멘트가 있었죠. 네. 당신의 인생 성장판을 꽉꽉 눌러드리는 네. 인생 자체 발광 프로젝트, 발광 소나타 이렇게 했는데 그 요새는 이제 성장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아들 녀석이 조금 키가 커야 할 때 좀 덜 큰다고 제 처가 굉장히 마음고생을 한 적을 좀 봤는데 네. 성장판 묻고 싶어요. 우리가 꽉꽉 눌러드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장판을 스스로 닫고 계시지는 않았는지 혹시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 성장판이 쑥쑥 크는 거를 느끼셨다면 아니면 잘하네, 진짜. 예. 계속하세요. 예. 좀 이렇습니다. 이해하세요? 네, 이거 까먹었어요. 네. 우리 발광 소나타가 여러분의 성장판을 정말 꽉꽉 드리는 역할을 하기를 원했었거든요. 처음 시작이. 근데 조금이라도 혹시 그 성장판이 늘어난 계기가 됐다면 저로서는 뭐 말할 수 없는 기쁨이겠고요. 그게 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체 발광할 수 있는 그런 성장판을 만드셨다면 저희는 뭐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는 어떻게? 나는 여러분 꼭 신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신나게. 그리고 뭐 신바람 박사님인가? 네. 황수관? 네, 그분 참 돌아가셔서 아쉬웠는데 난 여러분들 세상 너무 이렇게 막 온갖 고민 다 가진 것처럼 고민하시지 말고요. 스스로 믿고 과소평가하시지 말고 신나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체 발광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 정도 깔아드렸는데 뭐 생각나시는 거? 생각나는 게 없네. 그 정도 되면 IQ 100이었는데. 거기엔 동의합니다. 예. 네, 그러면 뭐 김 교수님이나 저나 한 사람 하면 됐지. 신나고 좀 의미 있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럼 우리 마무리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 당신의 인생 성장판을 꽉꽉 눌러드리는 인생 자체 발광 프로젝트 발광 소나타!